자, 여기 암호화폐의 미래라는 거대한 바다에 서로 다른 항해를 시작한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두 프로젝트, 파이네트워크와 인터링크가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배에 올라타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인공지능이 내 얼굴, 내 목소리를 단 몇 초 만에 똑같이 따라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진짜 나라는 걸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 이게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다음 숙제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인간 증명의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온라인에서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뭐랄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수많은 봇들이 사람인 척하면서 보상을 싹쓸이해가고 AI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신분증 사진 같은 건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ISO 20022 같은 국제금융 표준이 도입되면서 이제 블록체인도 그래서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 증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바다의 거인, 바로 파이 네트워크부터 한번 살펴보죠. 파이는 이미 이 분야의 터줏대감이죠. 엄청난 커뮤니티를 가진 거대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건 바로 이 엄청난 사용자 수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어떤 기술로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파이만의 강력한 성벽 같은 겁니다. 파이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일단 사람부터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렇게 세력을 키운 다음에 제도권에 맞춰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 덕분에 지금처럼 정말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말이죠. 이 전략에는 어쩔 수 없이 대가가 따릅니다. 이미 출발해서 날고 있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바꾸려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이미 모인 수천만 명 중에서 진짜 사람과 봇을 가려내야 하고 사용자들한테는 계속해서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다시 하라고 요구해야 하니까 사실 모두가 좀 지쳐가는 상황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자, 인터링크 네트워크인데요. 인터링크는 파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나타난 그런 개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링크의 생각은 파이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안전한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딱 맞는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승객을 태우자는 거죠. 안전이 먼저, 성장은 그 다음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터링크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이 가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앱을 켜고 AI가 시키는 대로 얼굴을 잠깐 비춰주면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이 끝납니다. 이걸 라이브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이 이 사람은 유일한 진짜 사람이다 라는 암호화된 증표만 블록체인에 딱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영지식 증명, Z키 프루프라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나는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 민감한 정보는 지키면서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만 똑똑하게 증명하는 거죠. 프라이버시 시대의 필수 기술입니다. 인터링크의 설계를 뜯어보면요. 곳곳에서 우리는 단타가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간다는 메시지가 느껴져요. 구글 같은 큰 기업의 지원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심지어 팀이 가진 물량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팔 수 없게 묶어놨어요. 신뢰를 주기 위한 장치들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가려는 목적지는 같아요. 바로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라는 항구죠.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배의 설계도,
즉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커뮤니티가 먼저, 인터링크는 규제가 먼저. 사용자 인증 방식도 파이는 나중에 KYC를 하는 방식이지만 인터링크는 가입할 때부터 내장된 기술로 해결하죠. 거버넌스나 보상 주기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파이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태운 거대한 유조선 같은 거예요. 한번 움직이면 그 힘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갑자기 규제라는 암초가 나타났을 때 방향을 틀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최신 기술로 만든 날렵한 쾌속정 같아요. 아직 승격은 적지만 변화무쌍한 파도에 맞춰서 방향을 휙휙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배에 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날렵한 배에 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 분석의 핵심 결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석은 아주 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왜 굳이 하나만 골라야 하죠? 둘 다 가지면 되는데 이거예요. 이건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의 안전벨트를 맨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파이라는 안전벨트는 이미 검증된 그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고 인터링크라는 안전벨트는 앞으로 닥쳐올 규제나 기술 변화라는 충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거죠. 하나만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투트랙 전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미 파이를 하고 계시다면 24시간마다 꾸준히 하던 대로 계속하세요. 그 거대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4시간 주기인 인터링크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거죠. 중요한 건 둘 다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증명된 인간이라는 아주 귀중한 자산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현실의 나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나는 진짜 유일한 인간입니다 라는 이 증명서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바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